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본부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도 또 저희 다양한 해외 소식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헤드라인들 좀 준비가 되어 네, 있을까요? 준비한 헤드라인 함께 네, 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음, 저건 진짜 너무 공감이에요. 첫 번째 헤드라인. 네, 전순항 입만 음, 바라보는 한미 증권가,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미중 AI 전쟁, 국가 비상사태와 보편 관세 부과, 그리고 음, 금값이 금값된다. 마이크론과 라피던세 반도체 전쟁, 가는 날까지 충실한 우리 겐슬러 위원장 얘기를 오늘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소식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젠순항 입만 바라보는 한미 증권가입니다. 예. 일단 일단 젠수당이 미국 증권가를 폭락시켰습니다. 양자 음, 컴퓨터 증권으로 아이온큐하고 양자 리게 컴퓨터 네, 통락시켰어요. 네. 아이온큐하고 리게이트 주가를 40% 이상 주가를 폭락시켰습니다. 일단 기대감을 축소시켰고요. 그리고 일단 CEO 건의가 너무 높다 보니까 투자 음, 심리를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일단 그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 한계가 일단 있다고 음, 생각했습니다. 큐피트 안정성과 오류 관리가 아직까지 큰 도전 과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자 오류가 정정 기술이 될 만큼 상용화가 가능할 만큼 발전하지 않았다라고 젠슨왕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자 컴퓨터가 규모의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수의 컴퓨터를 이제 사용하려면 제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용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백만 큐피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큐피터의 안정적인 구현이 필요한데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 극도의 낮은 온도에서 작동해야 되는데 음. 이를 유지하려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물리적인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용화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의 경제적인 접근성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이제 젠슨항의 지적입니다. 음. 그리고 실용적인 응용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현재 제공할 수 있는 계산 성능은 특정 분야, 예를 들면 화학, 물리학, 암호, 해독에 국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음.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개발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젠슨왕이. 그리고 음. 산업 생태계가 미성숙하다고 합니다. 사실 관련 기술이나 교육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게 지금 현실인데 너무 가능성만 믿고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있어서 사실 혁신적인 기술은 분명히 맞다고 이제 젠슨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이제 하려면 장기적인 기술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젠슨왕의 지적이라 그래서 이제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미니멈 15년 이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설득력이 그래서 이제 그럼 젠슨왕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느냐 이 사람 말이 이게 이제 설득력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기술적인 기반으로 한 분석이라고 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음. 이제 이분이 어쨌든 반도체 산업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의 이제 지적에 대해서 시장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제가 이런 걸 얘기했으면 음. 주가에 반영이 안 됐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기술적 기반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큐비트의 안정성이나 오류 정정 문제, 확장성 이런 부분이 음. 정확하다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그리고 이분이 반도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거고 그다음에 산업 생태계의 미성숙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또 부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남의 얘기다 보니까 쉽게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원체 큰 기업의 CEO가 얘기하니까 감히 음.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 전문가로서의 신뢰도가 있죠. 이분에 대해서 기술자니까. 이 네. 사람에 대해서 감히 누가 또 얘기를 그쵸. 제가 얘기하면 뭐 무시하겠지만 이분이 제가 얘기해도 막 예예예. 악플이 달리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는 부분이 어. 있으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어 40%나 떨어뜨리시는
놀라운 진짜 이런 대단해요. 그러니까 네. 그 설득력이 있다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초토화시켰습니다. 한 5개 기업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미국에서도 쫙. 그랬고요. 예, 한국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더 예 더 좀 돼야 예 되나요? 예. 네. 아니 이게 기술력으로 보면 이제 미국 쪽이 음. 좀 더 이게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요. 좀 더 직접적인 게 인제 미국에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예 약간 그런 쪽에 실체가 없는 네. 기업들이 좀 예 있죠. 그래서 좀 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고런 게 좀 있고요. 오른쪽에 인제 이게 근데 이게 좀 오른쪽은 사실은 인제 "실현 정정한 젠슨왕 RTX 50에 삼성 메모리 쓴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인제 자기가 인제 그 정정을 했습니다. 인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그래픽 D램을 쓰는지 몰랐다."라고 해서 정정을 음.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주가에 이렇게 반영은 많이 안 됐어요. 이게 인제 한번 저는 음. 많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오늘. 안 오르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안 오르더라고요. 예. 네.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이미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어 알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게 달래기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 뭔가 이제 음. 투자자분들도 아시는 자 거죠. 인제 요 상황을 음.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인제 초기 한번 발언을 말씀해 예 주세요. 잠깐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황 CEO가 CES 2025 기조 발언에서 RTX 50 시리즈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GDDR7에 사용된다고 강조하면서 인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언급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인제 우리나라 주식들이 초토화 또 됐습니다. 두 음. 개의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인제 이러고 나서 인제 한국에 인제 현장에 갔던 질문을 하면서 요 부분을 빠뜨린 걸 다 의문시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발칵 뒤집어졌죠, 양쪽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정정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오늘 기업들이 다 인제 그 기자들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자간담회에서 황 CEO가 이 RTX 50 시리즈에 다양한 파트너사들의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고 삼성전자 제품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정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RTX 50에도 삼성전자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제 SK하이닉스도 사용된다. 근데 인제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절실했던 것 같아요. 언급이 지금 이후 기사가 삼성전자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별로 요 기사가 급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쵸. 급하지 않죠. 네. 이미 강자의 자리인데요. 네네. 그래서 요게 신뢰 회복에는 삼성전자가 더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주가는 전날 많이 반영이 됐는지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신뢰 회복 쪽에서 더 많은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 쪽이 더 많은 걸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에 더 많은 메시지를 더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기사도 더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이제 젠슨왕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많은 걸 얘기했고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는 좀 컸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컸지만 이게 주가에 반영되는 건 좀 덜해서 제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컨텐데 약간 좀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볼 때 약간 강요요? 예, 젠슨왕이? 젠슨왕한테 좀 약간 이렇게 막 해달라고?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약간 아무래도 그죠. 네, 좀 약간 그런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약간 이게 좀 왜 혼돈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입장 번복을 하고 네. 그걸 또 서울경제신문이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다 했습니다. 네, 다. 하긴 다 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와 같이 파트너가 있는 서울경제가 네. 이제 질문을 해서 맞아요. 궁금하잖아요. 사실 그 질문을 예, 했더라고요. 단독으로 네.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저희는 잘했는데 국가 경제를 위해서 잘하셨는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예.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 안 했는지 궁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정을 해준 건 아주 잘했는데 우리 윤인학 기자께서 잘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왜 안 하셨을까? 미워하시나? 삼성전자를요? 네. 미워하지는 않는데 그냥 실망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그래요? 계속 네. 이제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약속된 것들이. 아, 왜냐면 HBM은 이제 네네. 필요하잖아요. 젠슨왕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RTX 부분보다 HBM이 더 필요한데 사실은 젠슨왕한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보다는 HBM 쪽이 필요한데 네. 필요한 부분 잘 안 해주시니까 네, 그런 부분. 예, 그런 것들이 안타까울 수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예. 그래서. 네네. 사실은 이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빨리 지금 좀 이렇게 좀 네. 해봐 이렇게 할 텐데. 예, 사실은 뭐 이 분야가 지금 젠슨왕이 신경 쓰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맞아요.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젠슨왕 입장에서도 두 기업한테 받아야지 또 가격
딜도 좀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 네네네. 쪽에서만 납품을 받게 되는 것도 네네네네. 사실은 좋을 리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빨리 만들어 봐. 약간 이런 네네. 느낌이지 않을까요? 왜 어쨌든 이렇게 못해? 약간 네. 이런 네. 느낌이지 않을까요? 역시 젠슨항이 사실은 세스부터 전반적인 한미 양국의 증권가를 들었다 놨다 하고 근데 있는 생각보다 영향력이 너무 크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네. 더. 그러니까 이론적인 어떤 음. 무장이나 이론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공부를 음.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음. 예. 예전에 MS 그 대표였던 그분을 보시는 거나 아니면 그 뭐지? 예, 마이크로소프트 그분 대표나 아니면 저기 뭐야? 돌아가셨던 그 누구죠? 애플의 그분 보시는 거. 잡스. 예, 잡스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 느낌이. 맞아요. 예. 영향이 크십니다. 영향력 크더라고요. 네, 네. 오늘 또 그러면서 뭐 SK 유리기판 쪽으로도 약간 뭔가 최태원 회장의 웃음 뭐 이런 것들도 되게 화제가 많이 네, 네.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 멘트 하나하나가 그냥 되게 정치적으로 멘트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흘려 들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필요한 것들은 꼭 하시는 분이긴 한데 사업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때 그냥 흘려 들을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볼 때. 유심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소식 잠깐 네. 보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된 미중 AI 전쟁입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과 가기 전부터 대통령을 끝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수출 통제 강화를 끝까지 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이제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눴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항의가 좀 심한데 이 등급 때문에 이게 지금 세 등급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한 등급이 있고 그다음 그 나머지 등급이 있으면서 예전에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등급이 이제 뭐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 최상위 등급은 그냥 수출 제한이 없습니다. 이 수요나 이 어떤 반도체 어떤 부품에 대한 등급의 제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상 적대국인 뭐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은 사실 부품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등급은 어떤 요건을 갖추면 가져갈 수 있는 약간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들도 부품을 나눌 때 요 등급에 맞춰서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너무 제한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엔비디아 부품 이런 게 이제 중국에 가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칩을. 그러니까 요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AI 칩, 그러니까 AI에 관련된 칩들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는 이유가 일단은 국가 안보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이런 법안이고 이제 특히나 중국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과 기술 패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 때 가장 많이 한 게 이제 반도체를 좀 더 강화시켜야겠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이런 국가적인 산업들은 다 미국 내 공장을 지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겠다. 그래서 지금 공장을 되게 칩스법 같은 걸 만들어서 안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기술 패권에서 무조건 우리가 우위를 가져야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 같은 것들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나 민간 기술을 같이 하는 요 전략을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기술 같은 것들, 첨단 같은 걸 지적 개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호하겠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고부가 가치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두 나라 간에 이제 상당히 기술력 차는 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엔비디아나 그 AMD, 인텔이 반도체 설계에서 엄청나게 앞서갑니다. 예, 맞아요. 예, 사실 GPU 기반이나 AI 기반의 사실 세계의 반도체 AI 기술의 80% 이상이 미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의 TPU라고 트랜스포머 프로세싱 유니트라고 맞춤형 AI 칩도 사실은 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거 뭐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은 되게 앞서가고 있는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뭐 화웨이나 알리바바나 바이두가 일부 이 AI 칩을 설계하고 있지만 성능이나 이런 게 사실 조악합니다. 조악하다고요? 예. 진짜 이게 AI 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네, 이게 거의 따라하고 뭐 따라하는 홍보를 해서 뭐 따라왔다 뭐 이렇게 하지만 굴기 뭐 이렇게 생각보다. 하지만 이게 AI 칩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한두 개 만드는 정도지 이게 뭐 따라할 정도 양산 체제도 안 돼 있으니까
주로 이제 이 AI 칩 기술은 미국 칩을 설계를 가지고 그냥 따라하는 정도,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래서 사실은 이걸 뭐 우리가 막 뭐 홍보해서 잘하는 거니까 생각하는데 그런 기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군사 기술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뭐 잠수함을 만들었다 이건 잠수함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요? 러시아 같은 데 가지고 와서 똑같이 조립을 다시 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안 됩니다. 국기만 달아가지고 네, 네, 하는 약간 그런 네, 그런 거. 느낌이네요. 예, 그죠? 잘하시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칩 설계뿐만 아니라 제조와 음. 핵심 기술들을 장악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TSMC나 삼성전자 같은 최첨단 공정을 이제 제조업체들이 제공하고 있지만 기술은 다 사실 미국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팹리스를 사실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만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서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요. 사실은 5mm 이하 공정 같은 것들은 못 합니다. 음. 중국이. 예, 이게 나노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도 그것조차도 미국 양보를 안 하고 안 해주겠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해보겠다 어떻게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대박이네요. 네. 근데 이거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안 해주겠다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안 되고 미국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점이 뭐냐면 MIT, 스탠퍼드, UC 버클리 등 이 AI 연구진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육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유교 문화에서 시작하는 거하고 이렇게 리버럴하게 정말 토론 문화에서 시작하는 거, 주입식과 토론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육이 그러니까 교육을 정말 이렇게 혁신적인 영국의 독창적인 혁신적인 이 교육하고 그냥 무조건 외우기 시작하는 이 회초리로 하는 주입식 주입식 교육 완전히 아니죠? 다릅니다. 네. 예, 그리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르기 때문에 한 제가 볼 때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찍어 누르는 그런 실력이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AI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탄압. 이라고 저는 중국을 탄압하는 이런 전쟁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현대전은 AI 전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AI 전쟁이라고 보고 미래의 전쟁은 이런 전쟁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심리전이나 이런 전쟁이 될 것 같아요. 그 AI 기술력,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이 계속 바뀌잖아요. 예전에는 뭐 석유 매장량 이런 것들이 좀 네네네네네네. 중요했다면은 네. 근데 이제는 그 AI 경쟁력이랑 의약품이래요. 네, 제약. 왜냐면 사람들 네, 오래 네, 사니까 치료제, 암 네, 네, 치료제 네, 뭐 네, 이런 네. 것들. 그래서 바이오 쪽이 바이오 네, 그 두 맞습니다. 네, 가지를 네, 그게 맞아요. 잡아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나라는 잘할 수 있을지. 근데 바이오는 뭐 기술 개발까지는 아니지만은 CDMO 쪽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중국 쪽이 바이오를 잘한대요. 중국은 쪽이. 그런 게 이게 뭐 제가 이제 내 눈이 뭐냐면 중국이 잘하는 이유가 임상 실험을 제가 볼 때 비인간적인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는 제 느낌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르는 비인간적인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이 그 비인간적인 걸 그래서 바이오를 많이 따라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네. 쪽을. 그래서 엄청 예. 경계를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어, 비하인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중국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뭔가 제 합리적 의심. 네. 뇌피셜. 네, 그렇게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좀 네, 좋습니다. 예, 이거 제가 이제 트럼프는 정말 이거 참 자세히 좀 풀어주세요. 저는 네. 헤드라인만 보고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제가 볼 땐 트럼프 따라하다가 약간 그렇게 됐나요? 어설픈 트럼프를 따라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국가 비상사태를 이제 선언할지도 모른다. 일기 때 잠깐 했었거든요. 국가 비상사태.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경제에 관한 겁니다. 그냥 국가 비상사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약간 지금 계엄이 아니라 경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앞에 경제를 뺐어요. 경제 국가 비상사태. 여기 잠깐 보시면 내셔널 이코노믹 이머전시거든요. 여기 영어로 보시면 잠깐 보시면 제가 잠깐만요. 예. 여기 보시면 내셔널 이코노믹 이머전시 디클레어 이렇게 영문을 제가 한글을 안 가져옵니다. 영문을 다 가져오는데 CNN에서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CNN 쪽에서 보도를 했고요. 내셔널 이코노믹 이머전시라고 디클레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가 저도 이제 한글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딴 데 쓰는 걸 가져왔는데 내셔널 이코노믹에서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한 걸 검토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CNN에서 4명의 익명의 그
인용해서 할지도 모른다. 법적 근거를 해서 방안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고 그냥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4명 이걸 법적 근거를 통해서 방안을 보고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 이거는 USA 투데이에 나온 건데 약간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휘청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USA 투데이에서 주식시장이 휘청한 걸로 이제 황소 그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한 사진을 제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한국은 CNN 원문을 제가 읽어서 잠깐 이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사를 제가 잠깐 가져온 건데 이게 이제 1977년에 제정된 국가경제비상권한법에 근거해서 선포할 것을 하게 되고 요걸 하게 되면 이건 이제 그 하게 되는 이유가 이걸 왜 하느냐 보편관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이걸 하는 이유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려고 국가 경제 비상 사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배경과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무역 불균형 개선을 하고 중국 등 특정 국가를 견제하고 행정을 좀 단순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단일 관세를 할 수 있고 전면적 적용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명분과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게 충족이 돼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느냐? 실질적인 위협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즉각적인 경제적인 위협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의회와 법원의 견제가 있어야 하는데 의회는 비상사태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예. 네. 그러면은 그거 할 수 있겠네요. 예, 거절당할 쉽지가 수 않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 쉽지 않겠네요. 근데 이제 상하원을 약간 이제 공화당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아. 예. 법원은 또 대통령이 비상사태 법정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또 권한이 또 있습니다. 법원이. 그리고 WTO 규정 위반이 있는지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제한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보편관세는 WTO 자유무역 원칙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서 다른 국가들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네요. 예, 다른 국가들이 그리고 국내 소비자 및 기업의 피해가 되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언으로 모든 수입품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수입품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논란도 이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행할 네. 경우에 당연하죠. 네, 네. 법적 논란도 있고 이제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와 이제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 많죠. 그거는 네. 그렇죠. 그렇긴 네. 하죠. 약간 이런 게 약간 생각이 좀 나죠. 여러 네. 가지로. 요래서 이제 보편관세 생각이 납니다. 좀 네. 나죠. 그래서 좀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개념이 음. 이거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거고. 하겠다는 자기네들 이제 보편관세를 많이 부과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견제가 일타깃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중국 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자기의 어떤 자기의 권한과 장기 롱런을 하기 위해서 뭐 국민을 희생시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래서 하는 겁니다. 의도는 다른 거네요. 그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뭐 WTO가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예.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뭐가 있느냐 관세 부감이 조정을 하게 되고 무역 협정 같은 것들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법이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뭐 계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관세가 주로 포커스입니다.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에 관한 게 주로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관세 부감이 조정이라 뭐 이런 게 있어 특정 국가나 모든 국가에 수입되는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기존 관세율의 조정이나 특정 제품 수입이 제한되고요. 무역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나프타나 한미 FTA 이런 게 중지되고 재협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 쿼ota 설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국가 안보에 관한 이런 권한이 제한됩니다. 군수품이 전략 물자 수출이 통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경제 쿼터 같은 것들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제한이 안 됩니다. 군사 이런 게 제한이 통신 및 기술 같은 것들이 있죠. 반도체, 외국 투자 이런 게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선권들이 제한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제재 및 입국 같은 것들이 제한되고 그리고 에너지 수출입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제한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한되고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네.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요. 쉽지 않다라고 블러핑. 보세요? 아, 블러핑. 근데 거의 끝까지 갈 거예요. 벼랑 끝 전술을 쓸 거예요. 예, 트럼프는 벼랑 끝 전술 쓴다고 봅니다. 저는 이분 성격상 거의 끝까지 갈 거예요. 할 때까지 해보겠다. 거의 끝까지. 왜냐하면 이분 내뱉으면 거의 끝까지 가는 분이라 거의 끝까지 갈 겁니다. 아이고, 네. 무서우신 분이네요. 네. 무서우신 분. 네. 네. 네, 재밌는 분이죠. 뭐. 재밌어요. 네. 네. 재밌는 분. 다음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금이 올해 3,100달러까지 간다고 합니다. 지금이 2,62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스트리트에서 3,100달러까지 간다고 예상합니다. 스트리트가 이제 3대 그 평가 기관 중에 하나인데 인플레이션 우려 화폐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3,1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금이. 그리고 이제 위험성 회피나 심리가 하고 달러가 좀 약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을 너무 사랑한답니다. 특히 중국이 다시 한번 더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이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실제로 중국은 그 미국채 팔아서 지금 금을 또 엄청 사고 있어서 네네네. 금을 주가에서도 많이 사더라고요. 네. 국가에서도.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그 경제적으로 이제 일단 트럼프 위기가 좀 불확실한가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위기를 상대하는 게 너무 불확실한가 봐요. 많은 나라가. 그래서 일단 나라에서 사는 건 그래서 불확실해서 많이 사나 봐요. 트럼프 위기를 상대하는 게 너무 불확실해서 뭔가 달러도 불확실하다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금을 사나 봐요. 예.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도 좀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봐요. 네. 금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이제 계속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게 계속 일어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외환 보유 같은 걸 금으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비서방권 나라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외환 보유고를 달러가 아닌 금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외환 보유가 달러가 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금 채굴 비용이 많이 올라갔답니다. 그냥 금을 사는 게 더 싸답니다. 비트코인하고 비슷한가 봐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은 이제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예. 근데 그 부분이 더 안전자산으로 네. 비트코인도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비트코인도 이제 많이 안 남아서 다 나오게 2,100만 개 되면 아닌가요? 비트코인? 2,100만 개인데 이제 거의 많이 나왔죠. 네네. 얼마 안 네, 남았어요. 네. 네. 나오고. 근데 지금 스트리트는 3,100달러 그랬는데 3대 기관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도 3,000달러까지는 예상을 했거든요. 지금 다들 3,000달러 올해 3,000달러까지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2,600달러 온스당 그렇게 얘기하는데 3,000달러를 다 예상하는 걸 봤을 때 지금 2,60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는 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예상하는 거 봤을 때 유동성으로 이 수요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이 제가 볼 때는 네. 대박입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금이 와 이렇게까지 그죠? 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계속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금사랑이 중국 정부가 진짜 금사랑하더라고요. 네, 네, 많이 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더군다나 트럼프가 이게 불확실하고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강하다 보니까 좀 그나마 확실한 뭔가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런 데에 대한 그런 수요가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재나 이런 거에 좀 반도체 이런 부품에 금이 또 많이 들어가나 봐요. 네,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말 걸지 말아야겠어요. 아닙니다. 말 걸어주십시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이 최근에 HBM을 좀 높이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공장을 지려고. 그러니까
그 HBM 시장이 이제 마이크론이 한 5% 정도 시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HBM. 맞아요, 맞아요. 이 예. 소식 저도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네. 싱가포르에 해서 약간 좀 늘리겠다고. 근데 과연 늘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마이크론이 한미반도체하고 약간 조인이 돼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한미반도체하고 약간 조인이 돼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네, 한미반도체하고 네. 핵심 장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그래서 요 행사에 한미반도체 관계자분이 가셨어요. 아, 네. 또 그렇게 연결고리가 네네네. 있었군요. 예. 2024년부터 한미반도체 마이크론과 약 226억 규모의 제조용 듀얼 TC 타이거를 수주하고 있으면 이제 이 대만에 위치한 고 납품할 예정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월 8일 날 곽돈신 회장님이 여기 이제 기공식의 초청을 받아서 어제 가셨네요. 네,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가셔서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이닉스가 53% 정도 갖고 삼성전자 38% 정도 수주율을 갖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가서 할 생각이고요. 요걸 지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대만에 주로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를 이제 투자해서 넓힐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허브를 좀 넓혀서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반도체 업계가 이제 투자를 해서 넓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제 생각에는 정부 우리도 좀 근데 저기 하이닉스도 증설하던데요. 그래요? 네, 하이닉스도 개별적으로 이제 기업 그렇습니까? 차원에서 네. 나라에서 그건 아니지만 라피던스는 이제 저기 지금 브로드컴하고 얘기를 해서 올해 6월에 2나노미터 칩을 샘플로 만들고 2년 뒤에 양산 체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서 초기 일정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기술의 최적화, 수율 확보 그리고 브로드컴이 협조를 좀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라피던스는 이 기술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얼만큼 브로드컴이 이 기술력이나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라피던스가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양산 체계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대대적으로 이제 라피던스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8개 회사가 같이 모여서 만든 반도체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합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단합은 잘 안 되겠네요. 예, 게리 겐슬러 우리 아저씨. 이분 뭐 제가 이제 가는 날까지 충실히. 이분이 얼마 전에 어제인가요? 어제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한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이거 뭐 대단하시더라고요. 왜요? 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그 암호화폐에 대한 그 이론이 확실하더라고요. 이게 암호화폐는 정말 쓸모없는 거다. 진짜요? 배드 저 있잖아요. critical is with bad actors. 저렇게 이렇게 딱 얘기하시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딱 얘기해요. bad act, 나쁜 행동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지막까지.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실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은 투자자를 보호했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상자산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사기에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항상 그랬어요. 사기에 취약하다. 그리고 이제 이 SEC의 기본 임무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 가상자산이 규제되지 않은 상태 방치할 경우 투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가상자산이 기존 증권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증권이 아닌데 증권법에 왜 대입을 하느냐. 그게 이제 또 투자자들의 그 불만사항이었거든요. 본인은 이제 증권 거래 쪽에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변동성이 많아서 이게 시장 조작이 우려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 감독이 잘 안 된다는 게 이제 우려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뢰 회복이 쉽지가 않다. 본인은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탈중앙화를 위해서 만든 건데 본인은 중앙화가 안 된다는 게 또 이유인 것 같아요. 이 암호화폐는 사실 탈중앙화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본인은 이게 중앙화가 되지 않아서 이게 문제라고 또 생각하시는 것 그게 같아요. 웃기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게 또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본인은. 그리고 이게 이제 암호화폐가 또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실 또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건 맞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제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상당수를 이제 또 얼마
뭐 얼마를 또 이제 그 암호화폐 그 부정하게 이제 그 했던 걸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준비 안 했어요. 아, 그거 안 하셨어요? 네. 아, 그 암호화폐 어둠에 있는 암호화폐에 있던 음. 것들을 이제 그걸 미국에서 이제 회수했다 그러나요? 그거를 회수한 거를 다크웹에서 회수한 그 암호화폐를 미국이 그거를 이제 그거는 그거 준비했는데 그거 되게 오래된 일이에요. 오래된 네, 얘기예요? 아주 초창기 때요. 초창기 얘기예요. 네, 아, 그걸 지금이랑 또 좀 아, 다르죠. 네. 그렇군요. 그게 그럴 것처럼 이제 음. 다크웹에 쓰이는 요렇게 쓰인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규제가 해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압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싫다라기보다는 자기 일에 충실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가는 날까지 요 보시면 가는 날까지 충실하자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가는 날까지 20일 취임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간두니까 가는 날까지 충실하시자 요러 하고 이제 어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도 이렇게 약간 이러시잖아요. 깔끔하시니까 강 다니는 모습을 가는 날까지 머리가 깔끔하시죠. 네. 네. 깔끔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인터뷰를 어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지금 보여드릴까 하다가 영상이 뭐 오디오가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글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예, 제가 네. 준비하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암호화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랩소디 또 맞춰볼게요. 일단 지금 또 조정이 나와서요. 지금 이제 1.18% 정도, 2% 정도 또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뉴욕 증시 영향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이제 매파적인 금리나 스탠스들이 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 거시적인 영향으로 시장에서는 좀 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떨어지고, 리플만 그나마 좀 견조하게 지켜줬던 흐름들이 좀 있기는 있었고, 오늘 또 준비한 내용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실크로드 이야기도 있고요. 오늘은 제가 페페 코인을 좀 먼저 말씀드릴까 해요. 페페는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 코인입니다. 페페가 이 고래 투자자들이 큰 하락 중에서도 강력한 홀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페페의 단기 보유자들은 하락세 동안 매도하지 않고 중기 보유자로 좀 전환을 하면서 이제 도지코인 시바이누의 시대가 왔다면 이제 그 다음은 페페 시대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홀딩을 계속 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밈코인의 장기 전망에 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고 포지션을 종료하기보다는 보유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면 관련한 그 온체인 차트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내용들 같이 먼저 보시면은 토큰의 회복 가능성에 관한 신뢰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께서도 이제 장기 투자자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또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고 일단 패닉 매도가 지금 비트코인 쪽에서는 좀 나오고 있거든요. 패닉 셀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이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페페 투자자분들은 이제 의외로 계속되는 이제 보유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달 이제 이상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한 이제 1에서 12 먼스 가지고 있는 분들, 한 달 이전의 투자자분들 이쪽이 이제 비교적 단기 투자자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장기 투자자 비율로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맨 위에 있는 게 홀더들, 1년 이상의 홀더분들이거든요. 파란색이. 이제 온체인 지표상 이제 단기 투자자보다 장기 투자자 비율들이 더 늘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패닉셀의 물량들은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고 계속되는 이제 유지 물량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플이 그나마 견조했던 이유는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X에 트럼프랑 같이 셋이서 이렇게 사진을 또 기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리플 코인은 그래도 좀 견제하다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이제 법률 책임자랑 브래드 갈링하우스랑 트럼프랑 셋이서 만찬을 즐기고 찍은 사진들도 간밤에 게재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리플 쪽에 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물론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트럼프 후보 당선인이랑 이제 밥을 먹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일단 지난 24시간 동안 실현 이익이 크게 증가를 해서 리플이 투자자분들의 이제 이익 실현이 좀 많이 포착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리플 코인 쪽에 관한 이러한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매도 압력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한 온체인 지표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MBRB 비율상 일단 지금 시장의 리플이 이제 약간의 매수 포지션이 나왔대요. MBRB 지표는 시장에서 고평가 저평가를 좀 나타내는 대표적인 온체인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MBRB 지표상 일단 이 리플 코인에 관한 약간의 이제 매수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플 코인에 관해서 이제 이 MBRB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의 조정이 오히려 또 매수이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선택이시겠지만 일단 이 MBRB 지표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지금 조금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비트코인 법안이 또 하나 제출이 됐어요. 제가 이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제 활용을 하자라는 거 이제 주 차원에서 발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오클라호마라는 주에서 이 비트코인으로 급여와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출이 됐고, 일단 인플레이션이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클라호마주 주민들이 이제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는 시기에 비트코인은 소득과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제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일단 이 비트코인 역시도 이제 또 다른 주에서 또 한 번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일단 미국 정부에서 승인을 하기에는 이제 연방 의원의 이제 그런 통과가 있어야 되고 또 통화를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주 차원에서 계속 좀 채택의 움직임이 있다면은 그것 또한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장 원칙을 존중하면서 직원과 고용주 기업이 스스로 지불 옵션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저 이제 본부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 이번 달 월급 비트코인으로 주세요." 약간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막 이쪽에서도 허용을 해 줘야겠지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영업자예요. 근데 이제 '내가 비트코인 결제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주 차원에서 허용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허용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또 화폐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의원 같은 경우에도 도널드의 비트코인 친화 캠페인을 언급하면서 일단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금융의 미래의 중요한 부분이 이 비트코인을 이제 활용을 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계속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안들이 이제 발의된 그 내용들 한번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실크로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 아. 인터넷에 마약 스퍼가 생겼다니까요. 비트코인으로 음. 흔적 없이 쿨거래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 나온 이제 그 영화예요. 저도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다크웹, 그러니까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제 거래소, 다크웹 거래소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게 거래됐냐면 마약 같은 것들, 총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범죄에 악용되는 거, 뭐 테러 자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물물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약 거래를 주로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총기 거래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런 거래를 이 다크웹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익명성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마약 거래나 이제 총기 소지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내 그 신분을 이제 거의 이제 드러내지 않고 이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때 사용된 통화가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이었어요. 좀 예전 일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아시는 분들 위주로 좀 아름아름 거래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다크웹에서 마약 거래를 하는 그 거래소 중에서는 정말 이제 규모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 정부에서 발견을 하고 이 거래소를 일단 폐쇄시키고, 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소 내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모두 다 압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이 거래소 주인이 울브리히트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이제 법정에 당연히 세웠죠. 그래서 이게 딱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이제 시장에서 크립토에 관한 인식이 너무나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거의 암흑기처럼, 그래서 실크로드 사건이 있고 나서 미국 정부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그걸 이제 가지고 있었잖아요, 미국 정부가.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물량의 일부를 지금 팔 수 있는 법이 승인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연방 압류를 청산하기 위한 최종 승인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악명 높은 실크로드에 관련된 수십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둘러싼 4년간의 복잡한 법적 싸움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제 거래소의 주인은 계속 이제 미국 정부 측에 소송을 거는 겁니다. 내 그 돌려달라고요. 그 왜 그걸 압수를 하느냐, 그 자산을 돌려달라.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 돌려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 정부가 판다라는 거는 이제 돌려줄 의무가 없고 미국 정부 측에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4년간의 굉장한 복잡한 법적 싸움이 있었는데 그게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69,370개의 비트코인 몰수를 막기 위한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미국 정부 측에서 온전히 가져가면서 일단 법무부가 65억 달러의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5억 달러의 이제 매각 금액이 허가가 돼서 이게 이제 미국 정부가 시장에서 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비트코인 또 조정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큰 물량이기는 해요. 실제로 이게 많이 갑자기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매도 압력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 부분에 관해서 크립토컨트 대표는 이 정도의 물량은 지금의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 정도만 흡수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너무 패닉셀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러면서 좀 안정을 시키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 실크로드 사건 때문에 일단은 미국 정부는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압수했고 이제 그것을 시장에 팔 수 있는 승인까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매도 압력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같이 여러분들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요 소식까지도 좀 전달을 해드렸어요. 본부장님 재밌게 네, 들으셨나요? 지금 네. 권도영 씨 어제 재판 받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네. 전해드리려다 시간 해주세요. 관계상 아니 많이 아닙니다. 해주세요. 아니 그게 음. 제가 1년이나 음. 그 기간을 1년 정도로 심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길게 하더라고요. 내년 1월 26일 날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땐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은 그 법을 뭔가 검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죄를 그리고 이제 검증하는 거예요. 완전히 쇠사슬로 몸을 다 칭칭 아, 감아 그래요? 나왔다. 아니 그 사진은 그 못 봤어요. 사진은 네. 안 나왔고 사진은 네. 못 찍으니까 안 나왔고 그걸 묘사를 했더라. 기사가 아, 보니까 정말요? 왜냐면 이제 기자 한 20명만 그러니까 그 현장에 음. 기자 한 20명만 들어가고 음. 변호사하고 이제 그게 다 못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촬영자 네, 안 네. 됐고 영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옷을 뭘 입고 요거만 묘사를 해서 이제 기사가 기자들이. 예, 긴 기자들이 그거만 묘사해서 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왜 한국어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어로 이제 막 얘기하고 이렇게 영어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왜 한국어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어떤 술수일 수도 네네, 있지 않을까요? 트릭 그죠? 같은 트릭 같은? 기술이 들어간 것 같긴 하던데. 모든 지연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 예. 판결이 날 때까지. 예, 그럼 그걸 그러니까 또 뭔가 번역하는 네, 시간, 뭐 약간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제 시간. 그게 뭐 700페이지 넘는 뭐 그런 음. 뭐 그게 일부러 있어서 뭐 질질 끌려고 예, 하는 근데 걸 수도 이제 있죠. 잘못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 검사들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닌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거를 저승사자라고 하더라고요. 잘 됐네요. 네, 잘했습니다. 예, 네. 그쪽 그 검사가 완전 저승사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한번 이제 준비를 해서 네. 이제 테라 루나 사태 어제 한번 이제 했는데 풀어볼게요. 왔는데 뭐 인사도 하고 여유 있던데요. 그 친구. 너무 싫다 진짜. 싫다고 해도 판사한테 되는지. 인사하고 뭐 이랬더니 얘가 여기 아이고. 근데 이게 쇠사슬로 양쪽을 음. 이렇게 팔을 묶여가지고 묶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음. 이게 다시 미국에 온 듯한 느낌이 딱 정말 딱 미국 들더라고요. 법정에 딱 쓴 예, 느낌이 쓴 듯한 들죠?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몇 년형이 나오는지 또 시장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네, 네. 아직 무죄를 주장하고 있냐고 이제 음. 한국 기자들이 물어봤나 봐요. 네. 근데 무죄냐고. 대답을 안 했다. 그래요? 예. 계속 무죄 주장했었는데. 아직도 무죄냐고 이제 한국 기자들이 네. 나올 때 물어봤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대답을 안 했나 보더라고요. 이번엔 대답을 안 예. 했어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봐 네. 그랬을 수도 있고. 변호사 3명이나 썼대요. 그 장난 아니에요. 네. 아주 그냥. 돈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을 때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돈을 내겠다고 또 했나 봐요. 거기서 돈 내면 조금 이렇게 감형해 네, 주지 그러니까 않나요? 바로 돈을 내겠다고 그런 했나 것도 봐요. 또 너무 이제 돈이 있나 봐요. 얄밉죠. 그러니까 있어요. 있다니까요. 가족도 지금 다 이렇게 조사해봐야 된다니까요. 네, 가족도. 그러니까요. 예. 가족한테 다 예. 저기 했을 수도 연좌제는 있어요. 안 되니까 또 이게 네.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네. 그냥 실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추적 안 돼. 좀 개인 지갑 그러니까 같은 걸로. 그래서 다 봐야 되는데 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랩소디 오늘 또 저희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